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 혹시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기억나요? 오늘 무슨 얘기할 건지? N번방. N번방. N번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조금. 몰라요? N번방이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 한 명? 두 명? 중훈이하고 연준이는 N번방을 처음 들어보고. 그렇구나. 네. 우영아 안녕. 우영아 안녕. 안녕하세요. 음. 컴퓨터가 잘 안 켜져가지고. 아, 그래요? 네. 서린이는 2개가 들어왔다. 스마트폰은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나왔어요. 네,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N번방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도 이제 너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른들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들을 보면 미성년자도 제법 많아요. 그리고 이건 여자들만 피해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자들도 충분히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선생님이 N번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영상을 공유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이야기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기록 중이라고 보이나요? 녹화하는 거 보이죠? 네. 우리 친구들 모습을 선생님이 지금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올리는 이유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 지금 4월 6일이 개학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연기가 되거나 뭐 아니면 온라인 개학이나 이렇게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친구들처럼 집에서 이런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참 좋겠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은 이 협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반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디지털 수업을 진행해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자, 디지털 수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편집하지 않고 물론 선생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도 부끄럽긴 하지만 편집하지 않고 전체를 다 올려요. 그럼 거기에 우리 친구들을 아는 사람이 우연히 보고 혁아 너 거기 나왔던데 너 이런 수업 들었었어? 그러면서 막 놀릴 수도 있고 너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뭐 이럴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 다 말 잘했지만 자기네들 기준에서는 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야 너 왜 너 혼자만 그렇게 잘난 척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땐 선생님 저거 동영상 내려주세요 하는 것보다 내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다 보면 이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나 말고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 사진이 유포가 되거나 내 동영상이 유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떳떳해야 되는 것도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내 얼굴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뭐 창피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이 수업을 이런 식의 수업을 하고 싶어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우리가 지금 파일럿 수업이잖아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친구들 스스로가 나는 디지털 세상에서 정말 떳떳하게 행동할 거고 이런 수업을 듣는 건 창피한 게 아니라 난 내가 되게 자랑스러워. 그러고 내 스스로를 되게 존중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2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화면 공유하면서 이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요. 피해자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살인 모의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왜 하셨습니까? 나이 어린 여성들의 약점을 잡아 성착취 영상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시킨 일명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입니다.
이 박사가 여성들을 협박했던 방식은 신상 공개였습니다. 고액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끼로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공개했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정작 본인의 신상이 털릴까 봐 이토록 애를 썼던 겁니다. 사실 이 조 씨의 신상은 경찰보다 언론에서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성명 조주빈, 나이 만 24세, 주민등록 사진을 공개했었는데 교복을 입고 찍은 듯합니다. 이후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출신 대학과 전공은 물론 학보사 편집장, 봉사활동 경력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조 씨가 온라인에서 성폭력 관련 상담을 해줬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파문이 커지면서 박사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요청이 청와대 청원글에 쇄도했고 결국 그는 성폭력 피의자로선 처음으로 신상 공개 사례자가 됐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해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복자 포함 가입자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N번방과 박사방의 유료 회원 10,000명의 신상 공개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텔레그램방 운영을 가까이서 도운 운영진과 대화에 적극 가담한 유료 회원들의 신상 공개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주빈처럼 피해자에게 직접 촬영을 시키고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면서도 도와준 방조범 역시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착취 피해 영상과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보려면 돈을 내거나 이렇게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N번방의 특성상 적극 가담자들은 성착취를 알면서도 도운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법조계의 많은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방에서 아무 말 없이 영상을 보기만 했다는 무료 회원들은 신상 공개에서 빠져나가는 걸까요? 단순히 참여해서 음란물을 보기만 한 사람들도 소치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그 아동이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신상 공개 통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N번방과 박사방 이용자들의 신상 공개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 켜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됐어요? 네. 혹시 우리 친구들 텔레그램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아니요. 텔레그램을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건데 카카오톡은 다 알죠? 네. 네, 카카오, 그쵸. 우리 다 쓰고 있는 이런 카카오톡과 유사한 메신저예요. 근데 이 텔레그램은 워낙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카카오톡은 만약에 여기에서 무슨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이게 보안상 내가 여기에 가입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대화 나눈 것들이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텔레그램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러시아의 이 보안 관련된 그 형제가 독일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거 한번 해킹하려면 해킹해봐 이럴 정도로 되게 자신 있게 자기네들이 보안에 대해서는 철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텔레그램을 이용한 거죠. 보안 기능을 이용해서 네, 우리의 단톡방이나 카톡이 아니라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수법으로 사람들을 이용을 했냐면 저거는 나랑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러 가지 사례를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일단 그 트위터라고 들어봤어요? 네. 뭐 트위터도 그렇고 네. 페이스북도 그렇고 거기에 고액의 아르바이트 구함 이렇게 딱 올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우리 친구들은 그럴 일이 없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20살이 넘어서 집에서 이제 나왔어요. 혼자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사에 취직하기로 했다가 취직이 잘 안 됐어. 그럼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고 그래서 빚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액 알바 내용을 보고 전화를 한 거죠. 저 여기 고액 알바 보고 연락했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그러면 얼마의 수고비를 줄 테니까 통장하고 그다음에 너의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세요. 그럼 그걸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 신상 정보가 털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가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협박이 시작된 거예요. 나 너의 주변 사람들 다 누구 알고 있다. 이러면서 근데 그냥 단순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친구들도 아마 게임을 할 거예요.
이거는 여자든 남자든 다 마찬가지인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그러면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어떤 기프트 카드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없어. 우리 엄마는 사주지 않아. 그런데 어디에 이제 광고가 뜬 거예요. 공짜로 기프티콘을 준대요. 공짜로 문화상품권을 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보고 클릭을 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야 그러면 이 알림장 뒷면에 있는 그 학교 이름 이거는 나한테 보내줄 수 있겠지? 그걸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문화상품권 줄게요. 그럼 순진한 초등학생이 그걸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야 너 옷 벗고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저 싫은데요? 그랬더니 나 지금 너 학교 어느 학교 누군지 다 알고 있어. 그러고 해킹을 통해서 그 학교 게시판에다가 그 학생의 이름을 쓰면서 누구누구 바보 막 이렇게 막 욕설을 쓴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나 네 친구들도 다 알고 있거든? 왜냐면 자기네 학교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올릴 정도면 다른 것들도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죠. 불안하기 때문에. 또 사례 하나만 더 보면 나 여자야. 나 너랑 동갑이고. 그러니까 같은 여자라고 생각해서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이 엠번방 운영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그중에서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되게 많고 여자뿐 아니라 남자들도 피해자가 되게 많은데 그 엠번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여자들을 다 노예라고 불렀어요. 얘는 나의 노예야 라고 얘기하고 온갖 이제 뭐 이상한 음란한 행동을 막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게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왜 유튜브에서 우리 친구들은 아마 본 적은 없고 얘기만 들었을 수 있는데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에서 막 옷 벗는 그런 영상을 찍는 사람들 보면 쟤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돼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자의에 의한 게 아니라 온갖 협박에 의해서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각을 조금 달리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럼 이러한 시점에서 자, 이 엠번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나도 언젠간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남자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가상 배경 이용해서 자, 이런 일, 왜 미성년자들이 어떤 성착취와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불법 영상을 보는 이런 게 왜 생겼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다른 학교들 대상으로 이제 중학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단체로 이렇게 교육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학교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하는데, 자, 우리 야동을 제일 처음 본 친구 제일 처음에 몇 살 때 봤을까요? 한번 손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4년 전? 그때만 해도 손 드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되게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당당하게 손 들어요. 몇 학년 때 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의외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야동을 처음으로 본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를 비롯하여 그 다음에 인터넷 온갖 사이트에 내가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야한 부분까지는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많이 익숙해진 거죠. 마치 나트륨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이유식에 부모님이 거기다가 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넣어서 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어른 입맛이 아니라 아기 입맛에 맞춰서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소금을 넣지 않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 소금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만약 우리 친구들 애기 이유식을 주면서 자 이걸로 먹어라. 그럼 맛있을까? 못 먹을 거야. 분유는 맛있던데. 분유? 분유는 마실 수 있겠죠. 분유, 우유 이런 거는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고구마 스프라든지 이런 거, 고구마는 단맛이 있으니까 좀 괜찮을래나? 감자 스프인데 그 안에 소금기가 없으면 맛이 되게 없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약간 짜고 달고 이런 조미료
천연 조미료를 하더라도 그런 맛이 있어야지 우리는 지금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처음에 소금을 왕창 넣지 않으셨을 거예요. 조금씩 양을 늘려가는데 내 몸이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야동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조금만 야해도 어머 세상에 이러는데 계속 그거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너무 익숙하다 보면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돼 있어요. 야동뿐 아니라 폭력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피 조금만 흘려도 무서워 끔찍해 징그러워 했는데 나중에는 뭐 팔이 잘라지든 눈이 나오든 막 그런 걸 보고도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정신적으로 이상한 뭐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런 영상을 지속해서 시청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나트륨에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중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불법 영상, 그냥 뭐 야동이라 하더라도 그냥 야동이 아니라 여기는 좀 너무 변태적인 그런 야동들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미성년자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호기심에 혹시 우리 친구들 아마 남자친구들은 단톡방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보면서 막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을 텐데 선생님 저는 전혀 그게 관심이 없어요. 호기심도 없어요. 근데 친구가 야 일로 와봐 한번 봐봐 했을 때 야 됐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방에서 나만 왕따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참여했어요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한번 단톡방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가수 승리 사건 들어봤죠? 단톡방에서 뭐 자기네들끼리 영상 찍고 공유하고 그런데 거기에 유명한 가수가 본인의 입장은 그랬대요. 자기는 그 단톡방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오거나 야 니들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하기에는 뭐야 혼자 잘났어 막 이럴까봐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분위기에 따라서. 그래서 나 역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생각은 있지만 겉으로 표현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대화들을 나눠보는 건데 미성년 성착취를 위해서 썼던 수법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자, 알림장 사진 보내줘봐 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하물며 우리 친구 중에 없겠지만 초등학교 때 엄마랑 싸웠어요. 우리 여자친구들이 엄마랑 싸웠어. 그리고 집을 나왔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엄마랑 싸워서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 집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자존심 상하고 뭐 하루만 친구 집에 좀 있다 가고 싶은데 근데 친구 엄마들도 있으니까 친구 집에는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팅 앱 같은 걸 통해서 저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실 분 그러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재워준다고 한대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재워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그런 진짜 이 친구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순진한 학생들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미성년 성착취라든지 집단적으로 불법 영상을 이렇게 소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집단적으로 불법 영상 소비하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앞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에도 좀 있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럴 일도 없을 거니까. 하지만 내 친구들 아니면 나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다. 아니면 사회 흐름상 충분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우리 설인이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설인아 이런 거 보면 되게 화나지? 뭐 조금 그렇긴 한데 잘 왜 그런지도 잘 별로 모르겠어요. 굳이 이해가 안 되죠? 네. 이해가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 N번방 피해 사례 중에 하나는 아주 예쁜 내가 페이스북에 정말 예쁜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그 사진에 얼굴하고 그다음에 나치 사진하고 합성해서 올린 경우도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본 사람들은 알지. 야, 쟤 A 아니야? 근데 A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피해자가 자기가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렇게 집단적인 불법 영상 소비가 왜 일어날까요? 혼자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게다가 이 단톡방이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다 있고, 물론 닉네임으로 활동한다 하지만, 왜 단톡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집단이면 그런 거를 동의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쵸. 혹시 우리 친구들 3의 법칙, 동조효과라는 말 들어봤어요? 3의 법칙은 3명이 모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면 불안한 거야. 근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안심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단톡방에 막 몇십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물며 유료 가입자가 10,000명이 넘는다니까. 돈을 내고 그 톡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럴 정도의 사람들이면 들어와서 여기 다 같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끼리 서로 신고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자, 그러면 가해자, 지금 아까쯤에 원래는 박사라고 호칭을 계속 했어요. 닉네임으로만. 박사라는 호칭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조주빈, 아예 본명까지 얘기를 했어요. 본명.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해자의 인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건 피해자가 2차 피해, 3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가해자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막 네티즌들이 찾아서 이 사람이 어느 학교, 나이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막 드러나고 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영아 조금 더 크게 얘기해 줘봐요. 공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개해야 되는 게 맞다. 자, 그럼 모든 범죄자들의 이름, 실명을 공개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이렇게 조금 센 거 아니면 너무 센 거면 문제하고 그냥 그러니까 민사는 그러니까 형사 같은 거 좀 센 형사 같은 거 공개해요. 자,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는 다 밝혀졌잖아요. 만 24세. 네. 이렇게 한번 낙인이 찍혔어.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취직도 못하고. 그쵸. 취직도 돈도 못해. 없고. 돈도 못 벌어. 그러면 이후에 이 사람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감옥을 가겠죠, 지금? 감옥 갔다가 원양어선 아니면 원양어선. 그러네. 물고기 잡아야 되겠네. 참치 잡고 물고기 잡고 아니면 사냥해서 먹고 살든지 뭐 그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 하물며 살인자라 하더라도 감옥에 가서 반성을 할 수 있잖아요.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나와서 나 이제 맘 잡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은 이미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도 사람들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뭐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자,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내가 판사라면 이런 경우에는 이름을 실명을 공개하고 신상을 다 공개하고 이런 경우에는 신상을 좀 보호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채혁이부터 해볼까요? 채혁아, 만약에 채혁이가 판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는 절대 신상 공개해야 돼. 어떤 사람은, 어떤 범죄자는 신상을 좀 이렇게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것 같아. 이런 걸 좀 판결을 한번 내려보세요. 살인죄나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신상을 공개해야 되고, 좀
약한 범죄나 훔치거나 도둑 같은 거는 공개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살인죄나 이런 성범죄가 이제 살인죄에 비교해졌네요. 그러니까 대등한 수준이 됐네. 맞아. 어쩌면 그쵸. 성범죄는 사람을 실제 육체를 죽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인 무언가를 죽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혁이는 살인죄나 성범죄자는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우용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초범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그거를 하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때 내 실체가 공개해도 된다 생각을 해요. 아, 초범인데 초범도 강력한 사람 있잖아요. 이 조주빈 같은 경우는 초범이잖아요. 그렇긴 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범도 범죄를 한 번 저지른 게 있고, 그러니까 그 범죄는 한 건인데 그 범죄에서 계속 꾸준하게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건수는 아까 그런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 조주빈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계속 만들고 그러다가 지금 한 번 잡힌 거잖아요. 그럴 때는 초범이라기에는 좀 그렇게. 그쵸. 초범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법적으로는 초범이긴 처음이니까 초범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걸리기 전까지 이런 N번방 만들고 피해 여성들이 한 명의 피해 여성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으니까 이거는 초범 중에서도 아주 강력 초범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상 공개해도 된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 기정이. 혹시 기정이 얘기하고 있어요? 기정이 목소리가 안 들려요. 이상하다. 마이크는 켜져 있는데 왜 목소리가 안 들릴까? 기정이 얘기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아까 기정이 목소리 들렸는데 왜 안 들리지? 기정아, 한번 얘기해봐요. 아까 잘 안 들리긴 했는데 지금 아예 안 들리는데? 잠깐만, 기정이 마이크 한번 뺐다가 다시 꽂아볼까요? 이어폰 줄을? 지금 얘기해보세요. 네. 이제 들린다. 잘 들려요. 네, 저는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신분을 밝히고 감옥에서 죄를 뉘우치고 나면 새 신분을 받고 다시 사회로 나가는. 맞아. 요즘은 개명도 많이 하니까 기정이 정말 크리에이티브하네요. 맞아. 일단 죄를 저질렀으면 공개를 해.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러면 새로운 신분을 주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다. 자, 우리 서린이. 아마 서린이도 여자 입장에서 특히 더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저는 가해자 인권이요. 가해자 인권이 더 중요해요? 네. 공개하지 말자. 네. 아까 말했듯이 다시 반성을 해서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런 걸 공개가 되면 어디 회사 같은 데서도 진짜 받아주지 못하고, 원래 사람이 이거는 좀 크긴 하지만 사람도 다 조금씩은 실수 같은 걸 하고 살 수 있으니까 좀 반성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램인 거죠? 네. 실제 그래서 믿음은 아니고. 네. 친구가 우리 서린이한테 막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서린이가 이제 들켰어. 너 왜 자꾸 나한테 거짓말해? 아니야. 나 다시는 안 그렇게 잘못했어. 그 다음에 친구가 또 왠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아니래요. 그럼 우리 서린이는 확 믿겠다. 아니, 믿고 싶은 건가?
맞아요. 기회를 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번 그러면 안 되죠. 여러 번 그러면 이제 안 믿어. 절대. 알아도 잘못을 알고도 계속 하는 거는. 맞아. 잘못을 알고도 계속 하는 거는 정말 나쁜 거죠. 근데 잘못을 알고도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참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지혁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혁이가 판사예요. 일단 요 사건 말고 한번 가해자의 인권과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꼭 이 사건 말고 우선. 일단은 그런 가해자들이 다른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을 안 하고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일단 그들은 좀 값어치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인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아니, 사람은 아니 그건 아닌데 조금 그래도 어드밴티지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게 좀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인권은 사람의 권리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쟤는 진짜 개만도 못해. 이런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죠. 아마 우리 친구들 뉴스에 많이 나왔던 자기의 자식을 죽이고 남편을 토막살인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이 사람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 이 조주빈 이 사건을 떠나서라도 맞아요. 지금 일단 국민들의 인권, 다른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그 사람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지금 선생님, 우리 지역의 얘기 들으니까 선생님도 맞다. 그런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자, 우리 이번엔 준영이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준영이가. 지금 약간 소리가 잘 안 들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준영이가 가해자 인권, 우리 준영이가 이제 판사예요. 네. 그래서 가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가해자의 신상을 보호해 주는 게 좋을지. 가해자, 피해를 준 사람. 네. 가해자가 신상을 공개해서 그 다음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 것 같아요. 네,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일단 지금 우리 서린이 빼고는 대부분 신상 공개하자. 물론 우리 기정이는 정말 창의적인 얘기를 해서 일단 신상 공개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고 반성하면 나와서 새로운 신상을 주고. 네, 아주 창의적이에요. 네, 그런 아이디어도 나왔어요. 네, 대부분 신상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우리 연준이 한번 얘기해보자. 일단은 법원이라는 데에서 일단은 이거를 신분을 밝힐지 안 밝힐지 이거를 일단 구분을 해놓은 다음에 만약에 좀 애매모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신분을 밝힐지 안 밝힐지 그걸 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네, 또 이게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판사가 정한다기보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이건 다 공개해야 된다. 왜 나처럼 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공개하고 피해자들이 근데 만약에 피해자 입장이라면 아무리 조금만 사소한 잘못이어도 나를 한 대 때렸어. 공개해야 돼요. 얘는 날 때렸으니까. 이렇게 피해자는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아주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가해자가 다 공개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에. 그래서 일단은 판사나 법원에서 일단은 얘를 사소한 거랑 엄청 큰 거는 이렇게 나누고 애매모호한 법들은 이제 사건들은 이제 피해자들한테 물어봐서 해결하는 거예요. 네. 우선 큰 덩어리는 판사가 가장 이성적일 것이니까 판사가 나누고 애매모호한 것은 피해자랑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석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가해자는 일단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고, 국민은 일단 기본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이나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애초에 다수니까 신상은 공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다고 다 공개하면은 그 가해자 인권이 완전히 침해될 수 있으니까, 네. 역시 지금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선을 정해두고 그 선을 넘으면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어느 정도 선을 정해두고 그 선을 넘으면 공개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은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징역 그런 걸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은 정말 잘못한 사람이겠네. 네, 아니면 10년 뭐 이런 사람들은 공개하고, 네. 어차피 공개해봤자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있을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공개하고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 반발도 있으면 판사의 그런 거가 좀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판사의 판단력에. 자, 그러면 아까쯤에 우리 야동을 만든 사람, 그냥 일반 야동이라기보다는 불법 음란물이라고 표현할게요. 왜냐면 이 야동을 만드는 사람이나 야동을 찍는 사람, 뭐 배우, 전문적인 배우들도 있을 정도로 그건 어찌 보면 전문 영역인 거고 또 다른 사회에 필요한 니즈가 있어서 만든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불법 음란물, 이런 불법 음란물을 만들고 유통하는 사람은 정말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아까 우리 엠번방처럼 거기에는 지금 유료 가입자만 10,0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료 가입자뿐 아니라 무료 가입자는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냥 보기만 했어. 그럼 그 사람들도 잘못했다고 했죠, 아까. 그 사람들도 잘못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다 공개를 해야 될까요? 신상 공개? 엄청 많은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판사예요.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국민청원 들어가고 있는 게, 청와대에 국민청원 하는 게, 자, 그 사람들도 다 공개해 주세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공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공개했을 때의 문제점과 공개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 이제 거꾸로 가볼까요? 주문이부터. 자, 공개했을 때. 저는 그 정도 피해자는 안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들? 가해자. 그냥 영상만 본 사람들? 네. 무료 가입자들이나 아니면 유료 가입자든지 영상만 본 사람들. 처벌 수위를 공개해서. 자, 만약에, 그래. 왜 공개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긴 했어도 그냥 재판까지만 가고. 그러면 될 것 같고. 아, 재판은 한다? 재판은 하지만 신상 공개는 하지 않고, 이를 통해서 자기가 잘못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재판은 한다. 그러면 잘못했다는 걸 느낄 수 있겠네요. 그럼 석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도 신상 공개, 저는 유료 결제자들은 신상 공개를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따라서 몇몇은 본보기로 하고 몇몇은 놔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무료로 본 사람들은 신상 결제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벌금이라든지 하는 걸 받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벌금은 얼마 정도 내면 좋을까?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헌법에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러게요. 아, 그래요. 신상 공개하는 사람들은 유료로 구입한 사람들. 그쵸? 유료로 구입했다는 건 내가 돈을 내고 이 방에 입장하겠다는 강력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돈까지 낸 거니까 그 사람들은 공개를 해서 좀 망신을 줘야 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분 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좀 죄질이 센 사람들만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유료 공개자들이, 그러니까 유료 가입자들이 아까 10,000명 정도 된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죄질이 센 사람들. 죄질이 셌다고 하는 거는 돈을 많이 낸 방이 여러 개가 있을 거니까 들어갈 때마다 나 모든 방에 다 돈 내고 뭐 이런 거? 돈 많이 언어폭력이라든지 하고 가해자를 돕고 그런 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언어폭력이라든지 가해자를,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지역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운영한 사람들 말고는 굳이 신상 공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운영한 사람들만 공개하자. 네. 굳이 신상 공개까지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렇게 들어와서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운영을 하고 이게 돈이 되네? 이러고 계속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도 되게 큰 잘못을 한 걸 텐데. 하지만 너무 인원이 많아서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걸까요? 인원도 너무 많고 그리고 유료 회원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따라. 유료 회원은 어느 정도 유료로 이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냥 들어와서 돈만 내고 들어와서 구경만 한 건지 아니면 뭔가를 또 다시 요구를 했거나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다시 해야 된다. 맞아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판사를 해야 되겠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저는 법조인이 될 거야 하는 친구 있어요? 우용이는 고개를 살리살리 했는데 아주 강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의 판단력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주 훌륭해. 자, 우리 준영이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러니까 좀 많이 보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수위가 높은 거? 그런 거 보시는 분들이 까고 적당히 한 번 정도 보는 그렇죠. 많이 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중독자 수준일 거잖아요. 내가 돈을 내가면서도 수시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은 공개를 해야 된다. 자, 우리 연준이. 저는 이제 뭐 횟수에 따라서 이게 한 번 보면 이게 잘못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봐도 이게 잘못된 걸 알아서 이제 여러 번 들어온 사람은 이제 법에 따라서 이게 좀 과도하게 많이 봤다 싶으면 이제 신상을 밝히고 만약에 근데 한 번 보고서 잘못했다 싶어서 그 다음에 한 번 넘은 사람들은 그냥 조금 벌금만 내면 되고 이제 조금 많이 보지도 않았고 애매모호하게 본 사람들은 이제 벌금을 조금 세게 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벌금의 금액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제 횟수에 따라서 맞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거 잘못된 거 알겠어. 잘못된 거 같아. 그러고 다시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냥 괜찮지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내가 계속 들어오면 벌금을 내게 하고 더 많이 들어왔으면 벌금을 더 많이 내고 그 다음에는 신상 공개까지 가자. 근데 그게 좀 더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용이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본 거 보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획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그 범행이 계속 된 거긴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인원이 한 10,000명인가 유료 회원이?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공개하는 건 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변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계속 들어왔던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 계정으로 어떤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게 많은 경우가 수가 있는데, 하면 그 사람들이 10,000명인데 그 중에서 그런 경우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전부 다 공개하는 거 좀 아니지 싶어요. 맞아요.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근데 진짜 그렇게 보면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걸 알면서도 돈을 내가면서까지 이렇게 했을까? 근데 이게 이번에 그냥 용서해주면 그 사람들 이래도 되나 보네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야 지난번에도 그 사람들 다 괜찮았잖아 이러고 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인원이 너무 많다. 10,000명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서린이는 가해자 인권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맞아. 가해자 인권이 중요한데
그 가해자 중에서도 그렇죠. 가해자 인권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그냥 본 사람들 인권도 그러면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노출하지 않는다. 서린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본 사람들까지는. 네. 우리 서린이 참 너그러운 것 같아요. 아마 서린이 엄마는 그러지 않을 거야. 서린이 엄마는 이제 딸 가진 엄마들은 더 심하거든요. 안 돼! 제 엄마는 성격도 좀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막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서린이랑 엄마랑 완전 반대네. 우리 기정이는 영상을 본 사람들, 그냥 유료 회원이든 무료 회원이든 영상을 본 사람들은 공개해야 될까요? 공개는 안 해서 될 것 같은데. 공개 안 해도 될 것 같아? 기정이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목소리가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아, 들려 이제. 아닌가? 기정이 목소리 들려요, 이제. 들리나요? 네, 들려요. 네. 네? 기정아, 목소리 들려요. 자, 우리 기정이는 이 영상을 본 사람들, 만들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은 아니지만 이 채팅방에 들어와서 같이 영상을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 사람들도 본 거는 잘못한 거니까 일단 경고를 주고 다음번에도 또 하면 바로 신상을 공개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경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신상을 공개한다. 네. 네, 참 신상을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일단은 경고하면서 한 번의 기회는 더 준다. 우리 혁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시청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그걸 시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인 사람들은 네,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채팅방을 이용했다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일인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끓어가면서 이 사람들 다 공개해야 된다, 국민청원까지 했던 이유는 아마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예요. 여자만 피해자가 아니거든요. 남자도 같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건데 그 와중에서 내 친구가 만약에 거기에 들어갔어. 거기서 채팅방을 막 이용하고 근데 내 친구가 나 이거 되게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 다시는 안 할래 했어요. 근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순간에는 막 심장이 콩깍콩깍 뛰고 나 이거 처벌당하면 어떡하지? 내 신상 공개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 시간 지나니까 사람들 다 괜찮네? 또 이거 이용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다 신상 공개하고 다 처벌하고 뭐 이러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피해자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피해자 말고 가해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 여기에 초등학생도 있어요. 하물며.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이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일단 자기가 피해를 봤어. 피해 본 것도 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끌려다녔어요. 협박을 통해서 자기가 원치 않은 그런 행동들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가해자들과 그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 다 혼내고 벌금도 주고 뭐 막 이랬다 쳐요.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질까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피해자들은 일단 얘가 수면 위로 드러났잖아요. 그동안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쟤도 피해자일 수 있겠구나. 그동안에는 쟤 나쁜 애 같아. 어쩜 저런 사진을 찍고 저런 영상을 찍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피해자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세상에 밝혀졌으니까 괜찮아. 나는 이제 잘 살 거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석주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그럼 피해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들이 그 피해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줘야 될 수 있을지, 줄 수 있을지. 피해자는 일단 피해자니까 네. 최대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네. 자기의 삶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쵸. 다른 사람들은 그걸 최대한 보조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참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나 이거 배신당했어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친구들한테. 믿었던 예. 친구한테 나중에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있어요. 좋기 바로 이전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선생님은 있어요. 선생님이 되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선생님을 속였어요.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리고 근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잊어. 이제 넌 그냥 새 삶을 시작해. 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게 이게 선생님의 문제는 맞죠. 선생님이 잊어야 되는데 자꾸 안 잊혀지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잊게 만들거나 아니면 잊을 수는 없지만 치료를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석주가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자, 만약에 내 친구, 나의 아주 가장 친한 친구가 피해자예요. 그 친구한테 만약에 한마디를 해준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한마디. 선생님이 피해자예요. 선생님이 석주를 찾아갔어. 석주야,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고통을 당했단다. 그러면 석주는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잠깐, 마이크. 됐어요. 제가요? 석주가 한번 얘기해봐요. 선생님이 피해자예요. 선생님을 위로해줘요. 어떻게 얘기해주면 좋을까? 힘내시라고 최대한 원래 삶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옆에서 도와드리겠다고? 옆에서 도와드리겠다.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네. 선생님이 진짜 피해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고맙고 와닿고 그런데 밤에 혼자 되면 막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석주가 나 이렇게 위로해 준다니까. 그러면서도 하여튼 위로를 받아볼게요. 그다음에 우리 지혁이는 그 피해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는지 삶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까운 사람들이면 좀 다른 분야의 활동들을 좀 같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잊을 만한 새로운 취미 같은 거를 같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생각이 나고 슬플 것 같아. 그런데 그걸 잊을 수 있을 만한 뭔가 취미라든지 그런 생활들을 같이, 되게 고맙네요.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석주가 든든한 위로해주고, 또 취미 생활도 같이 해주고, 우리 지혁이가 그러면 금방 회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 준영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냥 그만 잊으시고, 그러니까 나쁜 기억은 좀 약간 있고, 모르겠어요. 참, 위로를 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위로를 하는 건 쉽지 않아. 근데, 다른 거면 차라리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이런 거면 또 새로운 친구 만나고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나의 어떤 치부? 그게 협박에 의해서든 아니든 간에 그게 세상에 막 보여졌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런데 남자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쌀쌀맞게 굴어요. 그러면 속으로 막 이런 생각 할 것 같아. 혹시 제가 예전에 내가 찍었던 그 영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나 그 영상 협박에 당해서 이렇게 찍은 건데? 이러면서 괜히 뭐든지 그거랑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에서 극복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봐줘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혹시 내가 어떤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이 엠번방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떤 걸 정책을 마련해주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연준이는 어떻게 해줄까? 저 같으면은 뭐 격려를 해주거나 심리 상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담을 해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상담 같은 거를 그렇게 해주고 심리 아까 전에 나왔듯이 이제 취미 같은 거를 찾아주고 같이 놀고 밤새도록 그렇게 같이 있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밤새도록 같이 있어주고 네. 밤새도록 같이 있어주고 취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저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우용이는? 처음에 이렇게 취미 생활을 같이 해주던가 아니면 그 위로를 해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같이 있어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피해자도 솔직히 잊고 싶을 거잖아요. 그쵸. 다른 사람이 그 얘기에서 안 꺼내주고 오히려 자기가 그럴 수 있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해주니까 잊을 수 있잖아요. 그나마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이게 잊으면 그나마 좀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말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고 처음에는 위로와 그런 말을 하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냥 일상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거. 이 사람은 제 이렇게 피해자야. 그래서 막 동정이나 이런 걸 억지로 해주는 것보다는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거. 네, 어찌 보면 그게 제일 힘들 수도 있지만 제일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서린이라면 서린이 친구가 이 피해자야. 그리고 서린이 친구의 친구들이 다 알아. 그래서 이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은데 서린이 같으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냥 처음에는 너 좀 아직 기억이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좀 되게 힘들어할 테니까 잘 위로해주다가 시간 지나면 그냥 했을 때처럼 그냥 대해주는 게 그 친구도 있기 편하고 그 친구도 계속 떠오르지 않으니까 더 금방 잊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잊어줘. 서로 같이 우리 같이 있기를 해야 되겠네요. 같이 있기. 우리 기정이는? 기정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피해자를 위해서 기정이 말 한마디면 다 해결이 돼. 다 해줄 수 있어. 그럼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를 위해서 위로를 해주고 그 피해자 앞에서 그걸 당했을 때 그 일이 떠오르지 않게 말을 조심해서 하도록. 혹시 그럼 물질적인 부분을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금전적이거나 아니면 물질적이거나 뭐 이런 거. 피해 보상. 보상? 네. 피해 보상. 네, 그쵸. 피해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는 그냥 나중에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어쨌든 피해 보상. 그 피해자를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 실은 그 피해 보상은 나라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가해자가 해주는 게 맞긴 하지만 인원이 워낙 많고 또 아주 어린 친구들도 있고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나라에서 이런 피해 보상을 도와줄 수도 있겠다. 네. 기정이 대통령 돼야 되겠네. 화이팅! 자, 우리 혁이는? 저는 그 사람과 관련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이제 너의 영상, 너의 사진은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아. 그래야 조금 안심이 되긴 하겠네요. 맞아. 그거에 전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다면 처벌 같은 걸 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회자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하자. 맞아요. 그럼 아무도 못 하겠네. 말도 못 꺼내겠다. 근데 말을 안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도 점점 줄어들 거예요. 우리가 왜 머릿속에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쩌면 반대로 말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아예 말을 못하게 하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자, 우리 중은이는? 저는 그냥 그 기록 삭제하고
상담사한테 맡기는 게 가장 좋다고 상담사에게, 그쵸.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진짜 그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온라인상에 떠도는 사람 뭐 20만 명이 넘게 봤다 하더라도 다 사람들이 볼 때 거기서 거기처럼 느껴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특징을 하나하나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록을 먼저 삭제하는 거. 더 이상 유포되지 않게 삭제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전념을 다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 이제 기록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기록을 또 유통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봐주되 두 번째는 봐주지 말자. 또 이걸 유통시키는 사람은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도 엄벌에 처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 피해자들이 더 이상 다시 제2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변에서는 다독여주고 같이 취미 활동도 같이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잊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아예 이 얘기를 꺼내지 않게 진짜 우리 모두 다 잊었어 라는 생각이 들게 아니 기억도 안 나 이렇게 다 같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N번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여자든 남자든 참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나의 정보가 언제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 상대방의 그 정보를 가지고 나를 협박하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을 협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 보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내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페이스북으로 사진 찍은 걸 올린다거나 아니면 카톡, 단톡방에 친구하고 뭐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디지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가 내가 나쁜 짓 하면 그걸 화면 캡처를 딱 해가지고 온라인에 유포시키는 거야.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돼요. 온라인은 안전하지 않아요. 스마트폰도 인터넷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아마 인터넷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주민등록증 검색하면 아주 많은 주민등록증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증 누가 신분증 보내주세요 해서 사진 찍었다가 그게 뭐 이렇게 유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정보들을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나부터서 남들이 보면 안 되는 정보는 내 스마트폰에도 온라인상에는 절대 기록하면 안 돼요. 야, 우리 비밀이잖아. 너 이거 절대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라고 해서 한 얘기들은 내 입 밖을 나가는 순간 아, 이거는 내 친구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야, 우리끼리 단톡방에서 막 누구 험담한 거? 이거 딴 그 험담 대상자한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온라인에서는 항상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카드뉴스 지난번에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이번에는 자, 온라인에서 특히 이 N번방과 관련해서 불법 음란물, 불법 음란물이죠. 그냥 야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합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법 음란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아까 우리 다 얘기한 것처럼 유통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렇게 보내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 그쵸? 플레이 버튼도 누르면 안 돼요.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들지도 유통하지도 보지도 말자라는 이런 캠페인 카드 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지난번 계정이랑 똑같아요. 혹시 URL 기억나나요? 아니요. 자, 잠깐만. 선생님이 다시 URL을 순서로 바꿔야 돼. 자, 앞에 01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bit.ly/01on쌤 여기 들어가면 그 안에 우리 친구들 계정이 다 있죠. 미리 캔버스. 자, 선생님이 또 미리 캔버스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을 또 하나 알려줄게요.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수행평가
할 때 요거 하나만 잘해도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잠깐만 보내줄게요. 미리 캔버스. 자, 미리 캔버스 접속이 다 됐으면 선생님한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연준이, 종훈이, 석중, 우영이도 접속했어요? 손 든 거예요? 네, 지금 접속하고 있어요. 아, 접속하고 있어요? 선생님, 네. 카드뉴스로 하나요? 네, 카드뉴스로 해도 좋고요. 만약에 카드뉴스 말고 저는 그냥 포스터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포스터로 만들어도 괜찮아요. 이 페이지 연결할 수 없대요. 잠깐 어떤 페이지요? 네. BITLY 01 온쌤 이 페이지요? 네. 아니면 미리 캔버스? 아니요, 그 BYT. 아, 잠깐만. 제가 선생님이 메신저로 링크 다시 한번 줄게요. 한번 클릭해봐요. 준영이 들어와졌어요? 됐어요? 네. 자,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카드뉴스 제작하기 이렇게 있죠. 자, 미리 캔버스에 다 들어왔어요? 네. 네, 그럼 선생님이 화면 공유하면서 미리 캔버스에서 다른 기능 한번 좀 소개를 해줄게요. 선생님 화면 보여요? 미리 캔버스 화면 보여요? 네, 여기에서 새 디자인 문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 웹용이 있고 인쇄용이 있어요. 웹용과 인쇄용의 차이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 웹용으로 선생님이 무슨 과제를 내줬다거나 그랬을 때 내가 화면에서 프레젠테이션만 해야 된다. 그러면 웹용으로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출력을 해야 돼요. 프린트로. 그럴 때는 인쇄용으로 해야 돼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색깔 차이가 있어요. 혹시 학교에서 빛의 삼원색 배운 적 있어요? 빛의 삼원색,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네, RGB라고 해서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깔, 빛의 삼원색은 섞으면 섞을수록 하얀색이 돼요. 빛이 돼요. 그런데 그냥 일반 색의 사원색은 네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보통 우리가 CMYK라고 하는데 네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우리 잉크도 아마 네 가지 색깔이 있을 거예요. 세 가지 색깔하고 검정까지. 파란색이 있고 마젠타라고 해서 빨간색이 있고 그다음에 옐로우, 노란색이 있고 그다음에 검정색. 이 네 가지 색깔이 합쳐져서 인쇄용 컬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웹용과 인쇄용 먼저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지금 할 건 선생님은 카드 뉴스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웹 포스터로 해도 상관없어요. 한 장짜리는 그냥 포스터가 좋고요. 나는 이걸 메시지를 만들어서 여러 장을 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카드 뉴스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여기 템플릿에서 그러면 이용해서 그냥 한번 만들어도 되겠죠. 우선 처음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릭하고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자, 위에 페이지가 있고 아래 페이지가 또 있죠. 그러니까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아니라 이렇게 두 페이지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내가 이 레이아웃을 클릭하면 클릭한 대로 위에는 요거, 아래는 요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 제 얼굴을 좀 넣어서 뭘 하고 싶어요. 자, 이거는 모바일에서도 되거든요. 선생님 이것도 URL 하나 알려줄게요. 리무브비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리무브비지. 선생님이 채팅방에도 올려놓고 패들릿에도 올려놓을게요. 리무브비지. 리무브비지는 뭐냐면 배경 이미지를 지워주는 거예요. 한번 선생님 해볼까요? 자, 사람. 선생님 사진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미지 어떤 사람이 좋지? 이 사람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 마우스 클릭해서 이 사람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봤어요. 데스크탑에 사람 JPG. 자, 한번 볼게요. 원래 여기에서 다 빼고 얘들 다 지우고 여기 아까 그 사람을 불러볼게요. 내 이미지 클릭해서 내 이미지 사용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사람을 데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클릭하면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사람 배경을 지우고 싶어요. 지금 이 사람이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나 이 사람을 여기다 이 사람만 따고 싶은데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자, 이미지 배경 제거해서 이미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아까 그 사람이라고 있죠. 원본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바둑판 무늬로 되어 있는 건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자, 배경을 알아서 자기가 지워줬어요. 한번 볼까요? 다운로드 받을게요.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다운로드 리무브 된 사람. 자, 이 사람은 아까 원본 이미지고요. 자, 보세요. 다르죠? 내가 배경을 지우고 싶으면 아까 그 리무브 비즈를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리무브 비즈를 이용해서 내 사람, 꼭 내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없지만 여기에 이미지, 사람 이미지에서 배경을 이렇게 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꼭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죠. 네,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포스터가 돼도 좋고요. 아니면 카드 뉴스가 돼도 좋아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만들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4주 동안 이 미리 캔버스를 작업하면서 기본적으로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썸네일이라든지 카드 뉴스라든지 디자인적으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은 다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선생님, 그러면 주제를 아까 오늘 배웠던 것들을 해가지고 이게 네. 왜 나쁜 그런 거를 그렇죠. 그런 것도 돼요. 그런 것도 좋아요. 선생님, 네. 이거 물어봐. 화면 공유해서 여쭤봐도 돼요? 네, 그럼요. 그러면 더 편하지. 이거 선생님이 화면 공유 이거 제가 좀 멈출게요. 공유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잘했어요. 네, 여기에서 여기서 골라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 중에서 하나 골라봐봐요. 왼쪽 아래 보면 검정색 이 둥근 사각형 안에 숫자가 보이잖아요. 네. 네, 그만큼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 골라봐봐요. 아무거나 고를까요? 원하는 거 아무거나. 그럼 됐죠? 네, 글자를 바꾸고 싶으면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 그렇지. 네, 이제 글자 바꾸고 위치 바꾸고 회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주제가 그거죠. 뭐더라? 불법 음란물 만들지도 유통하지도 보지도 말자. 그게 주제이긴 한데 아까 우리 연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자, 이런 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말자고 그렇게 친구들에게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주는 형태도 괜찮아요. 알겠죠? 지울게요. 그래요. 예. 지우세요. 자, 그럼 화면 끄고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지금 준영이가 물어본 것처럼 내가 작업하다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톤 연결이 왜? 선생님, 방관하는 걸 나쁘다는 거를 사용해도 돼요. 우리가 진짜 그걸 놓쳤다. 맞아, 연준아, 고마워요. 방관하는 거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그죠? 방관하는 거 정말 잘못한 거거든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 사이트를 뭐 그런 데를 보고 있다는 거 아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것도 정말 잘못한 거잖아요. 방관자 역시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사이버 폭력이에요. 그럼요. 사이버 폭력이죠. 우리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했잖아요. 근데 어떠한 피해냐? 사이버 폭력 피해인 거죠. 사이버 성범죄이면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피해인 거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보다 낫네. 훌륭해. 선생님, 여기다가 사람 사진 인터넷에 어떻게 갖다 놔요? 인터넷에 있는 사진? 일단 인터넷에 있는 사진은 다운을 받아야 되겠죠.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온 사진은 다운을 받고 그리고 그 배경을 지우고 싶으면 아까 그 리무브 비지에 들어가서 그 사진을 업로드하면 배경이 자동으로 지워져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선생님 화면 공유해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네, 내 이미지 아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이미지 한번 선생님 화면 공유해 줄게요. 다시 내 이미지 메뉴에서 내 이미지 사용을 클릭해서 아까 다운로드 받았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게 바탕화면에 있을 수 있고 다운로드 폴더에 있을 수 있어요. 네.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거 업로드해서 클릭하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약간 좀 뭐지? 이게 사진이 사진이 어떤데요? 사진이 약간 여권 증명사진 같이 생겼는데. 여권 증명사진처럼 생겼어요? 그걸 다운받았나 보네. 그럼 다른 이미지 다운받든지 원하는 이미지. 이거 써도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네, 링크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요. 우리 그 사이트 있죠? bit.ly 01 온쌤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네. 벌써 다 했어요? 네.
중훈이도 지금 올렸고, 혁이도 지금 올렸고, 아, 너무 귀엽게 잘 만들었다. 이제 너는 잡혀갈 일만 남았어. 후회는 경찰서에서 하도록 해. 혁이 너무 귀엽게 잘 만들었네. 불법 음란물 만들지 않습니다. 배포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아, 네, 중요한 거 다 들어가 있네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누적. 서린이 올렸네. 자, 좋은 취미 생활을 합시다. 위험한 친구가 있으면 방관하지 말고 친구를 도와줍시다.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우리 서린이도 너무 잘했어요. 석주 지금 올리고 있구나. 관심도 주지 마.
표정은 왠지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러니까 볼 수 저장 있는 어떻게 것 해야 돼요? 같은데? 아, 저장하는 거? 아, 잠깐만. 선생님 공유해 줄게요, 화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오른쪽에 보면 얘가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자동 저장이 될 거예요. 이게 뭐 제목을 써주고 n번 제목을 써주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웹용 빠른 다운로드 하면 다운로드가 돼요. 이미지로. 다운로드 폴더 안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이 되죠. 잠시만요. 얘를 압축이 되어 있는데 압축을 풀어서 올려도 되고요. 여기 보면 다운로드 바로 옆에 이게 공유 아이콘이거든요. 공유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가 공유한다는 거는 디자인 문서를 공개한다는 거예요.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URL 복사를 눌러줘요. 복사. 그럼 URL이 복사가 됐죠.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왼쪽에 있는 건 파일 업로드 하는 거, 오른쪽에 바로 있는 건 링크를 업로드 하는 거예요. 공유하겠다는 링크를 업로드해서 저장해주면 링크가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바깥에 클릭하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보여요. 링크를요. 네, 링크를 공유해도 되고 다시 설명해 줄게요. 링크 한 번만 알려주세요. 링크. 자, 이것도 링크를 올린 거예요. 다시 얘는 삭제하고 복사하는 것까지는 했어요. 아, 링크 복사하는 거? 네, 여기 그건 했는데 공유하고 네, 미리 보기를 반드시 체크해 줘야 돼요. 네, 했어요. 그다음에 URL 복사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bitly onset 들어와서 여기 플러스 버튼 보여요? 아, 예. 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 그 바로 옆에 링크처럼 생긴 아이를 클릭하세요. 아, 예. 네, 거기다 붙여넣기 하고 네, 저장 버튼 누른 다음에 바탕하면 한번 여기 바탕에 클릭하면 돼요. 올라가고 있네. 연준이도 올라가고 있고 준영이도 올라가고 있고 안 돼. 잠깐만, 준영이 거는 왜 선생님께 올라갔지? 잠깐만. 아, 패들렛이 올라갔네. 준영아, 이 링크가 여기 올라갔다. 잘못 올라갔다. 링크 복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다시 한번 해봐요. 방관자가 왜 나쁠까? 이게 카드 뉴스를 잘 만들었구나. 방관자 왜 나쁠까? 이게 너무 귀여운데 이 악마? 별로 안 나빠 보이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다, 연준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 다신 보지 않습니다.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말립시다. 오케이, 맞아. 근데 너무 귀여워. 우리 모두 방관하지 말자. 방관은 나쁜 짓이다. 자. 악마 모양 바꾸고 올게요. 아니 근데 귀여워서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여기 준영이 이제 잘 올렸어요. 준영이 올린 거 같이 한번 그러게 여기 처단하라. 여기 근데 텍스트가 얘가 더 들어갔다. 더블 클릭하여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선택한 다음에 뺐다니까요. 그냥 하려고 엄마. 얘 아니요? 누르면 삭제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잘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준영이 안 해봤는데 준영아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자, 지역이 거 한번 봅시다.
지효가 보니까 선생님 마음이 갑자기 슬퍼진다. 진짜 보자마자 되게 슬픈 느낌이 들죠. 이미지 어쩜 이렇게 잘 찾았니? 제 미래가 두려워요. 약 122만 명 N번방 회원들에게 몸을 팔아야 했던 피해자들.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망쳐가며 제가 요거 오타 하나만 수정해줘요. 망쳐가며 순간의 충동을 해결하실 겁니까? 우리 지혁이는 나중에 꿈이 뭐예요? 지혁이는 이런 광고, 카피라이터 이런 거에도 잘하겠다. 너무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요. 이정희도 작업하고 있어요? 네, 그거 업로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업로드 복사한 건 아니, URL은 복사했어요? 아니면 다운로드 받았어요, 이미지? 기정아 선생님 화면 보이죠? 선생님, 그거 네. 아까 전에 조금 그 마지막에 사진 하나 바꿨어요. 아, 그래요? 네. 잘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요거 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니까 한번 봅시다. 땀 흘리고 있는 걸 했네. 음란물 공유는 나빠요. 음란물 공유를 했을 때 피해자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자. 그치. 친구가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볼 때 하지 말라고 말하자. 어차피 한 번만 할 건데 음란물 공유해도 괜찮겠지? 안 돼! 피해자가 받을 피해를 생각해. 그렇지. 아, 우리 친구들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요. 잠깐만, 이미지 한번. 그리고 요 이미지 있잖아요. 이 이미지를 뒤로 보낼 수 있어요. 뒤로 보내는 방법. 너무 끔찍한 이미지가 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순서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그 집보다 이 사람 손을 더 위로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어딨어? 이게 글씨가 잘렸었잖아요. 그죠? 여기 친구 요 글씨가 잘렸잖아요. 친구 글씨라는 하자하고 이게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여기에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순서라는 메뉴가 있어요. 순서에서 맨 앞으로 그럼 앞으로 쏙 올라오죠. 네, 이렇게 순서를 앞뒤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했고요. 이게 선생님이 우리 지난번에 지혁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혁아. 자, 이 링크는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도 돼요. 스마트폰에서 선생님이 URL을 남겨줄게요.
채팅방에 http 입력 안 해도 돼요. 그냥 gg.gg gg.gg 매직매스매틱 카드 이렇게 입력하면 아마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친구 중에 우리 지혁아 1부터 63까지의 숫자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속으로 생각해봐요. 네. 생각했어요. 자, 그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보세요. 그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여기에 있나요? 여기에 그 숫자가 있어요? 생각했던 숫자가? 아직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아직 안 넘어갔어요. 다음 걸로. 다음 걸로 안 넘어갔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 여기에는 없어요. 없어요. 네. 여기에는 있어요. 있어요. 네. 여기에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있어요. 있어요? 네. 자, 40일 맞아요? 네. 맞죠? 신기하지? 네. 이거 어떻게 우리 맞춰요? 어떻게 맞추는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아까 URL이 우리 친구들 다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도 돼요. 이건 숙제예요.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써먹으세요. 주변에 친구도 괜찮아요. gg.gg/mmcard 네. 이게 누르면 이 카드가 나올 거예요. 1부터 63까지 생각하라고 하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1부터 63까지 생각하라고 하고 한 장씩 넘기면서 그럼 속으로 생각한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한테 엄마 제가 마술 해볼게요. 자, 이 숫자 카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숫자를 속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엄마가 속으로 7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 7이 있잖아요. 여기 7이 있죠. 그러면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숫자만 더하면 돼요. 자, 속으로 7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죠. 엄마한테 엄마 요 안에 카드가 있어요? 있어. 그럼 1을 더하는 거예요. 1. 그 다음 장에 엄마 혹시 여기에도 있어요? 있어. 여기 7 있죠. 그러니까 2를 더하는 거예요. 1 더하기 2는 3이죠. 3. 그 다음에 엄마 여기에 있어요? 있어. 그럼 4도 더하는 거예요. 그럼 합쳐서 7이 됐죠. 7. 그 다음 장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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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생각한 숫자 7이죠? 그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엄마 아빠한테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랑 자, 이 원리가 뭘까? 이 카드를 계속 들여다보세요. 이 원리가 뭘까? 숫자가 하나씩 커져요. 2배씩 커지나? 한번 생각해봐요. 자, 그게 숙제예요. 다음 주에 오늘은 카우 대신 선생님이 신기한 마술 카드를 알려줬으니까 이걸 친구들한테 써먹어도 좋고요. 카톡으로 친구들한테 써먹어도 좋고 어차피 인터넷 URL 계정이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스마트폰으로 같이 넘겨가면서 부모님한테 써먹어도 좋아요. 일단 선생님 공유 중지할게요. 그러면서 이 원리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숫자의 원리.
아래로 갈수록 파급씩 커져요, 다. 모든 문제가. 맞아. 그거에 대한 원리가 있어요. 여기까지 아는 것도 되게 신기한 거야. 가면 갈수록 맨 앞에 있는 숫자가 곱하기 20 커져요. 자, 알았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숙제라니까 지금 말하지 말고. 네. 자, 지금 너무 잘했어요. 우리 2시간 동안 오늘도 카드 뉴스를 또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퀄리티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 건 아주 재미있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거든요. 우리 오늘 배운 것처럼 자, 불법 음란물 만들지도 유통하지도 보지도 말고 하물며 주변에 누군가가 이걸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보고 있으면 하지 말라고 절대 방관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개입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피해자도 당연히 되면 안 되겠지만 가해자도 되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은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손 흔들면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주말 잘 보내세요.